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를 했냐면 그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꽉 차 있는 밴드를 뭐라고 부른다? 일렉트론을 꽉 차 있는 밴드를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값을 EV로 표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전자가 비어있는 밴드를 뭐라고 부르고, 컨덕션 밴드라고 부르고, 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값을 EC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실리콘 고체의 경우에는 포비든 에너지 갭이 있는데, 이거를 그 에너지 갭이라고 하고, 이 값은 실리콘의 경우에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앞장에서 배운 핵심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물리전자 과정에서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이제 과연 어떤 모양이냐를 중점을 둔다기보다 이 과정에서 고체 내에 있는 그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와 이 K 값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에 보다 더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K 값은 뭐라고 했죠? 람다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했죠. 그 그래서 요 관계를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 EK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밴드 갭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려면 그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라운드 제곱 사이 혹은 파이 더하기 h바 제곱분의 2m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v의 그 파이 이꼴 0.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뭐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된다? 이 포텐셜을 디파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포텐셜을 디파인 했었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그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의 그 포텐셜을 디파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솔리드 내에 있는 전자는 어떤 포텐셜을 가질 건가? 그렇죠? 네. 자, 요 그림이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A 그림은 그 원 파티클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이라고 합시다. 실리콘 원자 하나가 존재할 때 여기 이제 양성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전자가 이 주변에 있을 때, 이 전자가 이 양성자 주변을, 원자 주변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리가 0인 위치에서 이 0인 위치에 양성자가 있다고 했을 때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이 아톰에 의한 그 쿨롱 펄스를 거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0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가 0이 되는데 근처로 올수록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끌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그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를 해서, 자,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아톰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드디어 뭐로 들어갔다? 그 솔리드로 들어간 거죠. 솔리드로 들어가서 이 포텐셜을 그대로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네트의 포텐셜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 주변의 전자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이 아톰 근처에서 이런 큰 힘을 느끼게 될 거고, 이 아톰 근처에서 큰 힘을 느끼게 될 거고, 크게 느끼게 될 거고, 크게 느끼게 될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포텐셜 분포를 가지겠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크로니크 페니 모델에서는 그 솔리드 내의 전자, 특히 이제 단결정일 경우 그 전자에 대한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펄스 형태의 포텐셜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간에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리전 1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0이었다가 리전 2에서는 이제 큰 포텐셜을 느끼고, 0이었다가 크게 느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포텐셜을, 가정을 하자. 이게 바로 무슨 모델인 거다? 크로니크 페니 모델인 거다.
아시겠죠? 크로니크 페니 모델 별거 아니에요. 포텐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단결정일 거니까 배려가 규칙적으로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주기를 뭘로 잡았어요? 0부터 A까지는 포텐셜이 V0고, B부터 0까지는 포텐셜이 V0고 0부터 A까지는 포텐셜이 0인 거니까 이 포텐셜의 주기를 뭐로 잡은 거다? A 플러스 B로 잡은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V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V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주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웨이브 펑션이 어떤 상황일 거냐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냅다 수학을 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미분 방정식의 해가 보통은 어떻게 나왔어요? 식을 잘 보고, 그죠? 솔루션이 이런 형태일 거다 가정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성공하면 석세스 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텐셜이 이런 분포일 때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은 어떤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게 지금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전자의 웨이브 펑션도 주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ux 곱하기 익스포넨셜 jkx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괜찮죠. 그쵸? x 값에 따라서 바뀌는 u 값에다가 exponential j의 kx 그리고 얘는 어떤 크게 봤을 때 람다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요 어떤 주기성을 갖는 파장을 갖는 웨이브 펑션 형태를 가질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한번 해보지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웨이브 펑션은 푸사이는 파이 곱하기 세타가 될 거고 세타는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h바 2t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요게 x의 지수승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펑션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그럼 이제 푸는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자, 그쵸? 자,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분포할 거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리전 1에서 먼저 했네요. 리전 1. 리전 1에서의 리전 1에서의 ux를 u1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u1x의 exponential j의 kx를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넣고 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바 제곱분의 2m을 알파 제곱으로 놨어요. 예, 간단하게 놓으면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곱으로 놓고 요 k가 요 k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해보면, 그죠?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요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솔루션을. 그래서 리전 1에서 솔루션을 구했어요. 알파가 뭔지 아시겠죠? 예, 알파가 뭔지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전 2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리전 2에서는 여기 리전 1에서는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V를 0으로 놨는데 이때는 V 제로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 다 똑같고 리전 2니까 U1 대신에 U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U2 사용을 했고 이 K 값은 같은 거예요. 이 K 값은 이렇게 움직이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리전 1, 2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 값은 그대로 놓고 V가 들어갔으니까 위의 식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H바 제곱분의 EMV0 요 텀이 추가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포함한 거를 베타 제곱이라고 이제
그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여기서는 알파 제곱만 있었는데 알파 제곱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로 놓겠다? 베타 제곱으로 단순하게 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해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이 베타가 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크로니크 페니 모델을 사용을 해서 크로니크 페니 모델을 사용을 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를 구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정을 해서 이제 풀이법을 제시한 사람이 블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펑션은 블락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락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 페이지에 나왔죠. 그렇죠? 예. 자, 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블러흐, 블러, BLOCH면은, 독일 분이면 블러흐라고 발음을 할 것 같은데, 블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로 그 물리전자에서는 더 이상 솔루션은 안 구해요. 그래서, 고체 내에 있는 전자는, 이런 형태의, 블로우 펑션 형태의 블로우 펑션 형태고, 이때 U1과 U2는 각각 이런 형태를 갖는 어, 웨이브 펑션일 거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해를 구한다라는 건 A, B, C, D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더 안 나가고, 우리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제 우리 학습 목표는 EK 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조건으로부터? 경계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리전 1하고 리전 2에서 푸른 다음에 이 웨이브 펑션은 경계에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죠. 펑션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하나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함수 값이 지금 어떻게 볼까요? 파이 1 하고 파이 리전 2에서 구한 게 파이 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a를 넣었을 때랑 여기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어때야 될 거다? 같아야 될 거다. 혹은 파이 1에 뭐 0을 넣었을 때랑 파이 2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를 a에서 미분한 것과 a에서 파이 2를 미분한 게 같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 조건이죠. 자, 그러면 뒤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EK 관계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continuous condition이라고 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피겨 3.6과 같이 포텐셜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U1과 U2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U1과 U2가 0에서 연속이어야 돼서 이때 이제 식을 집어넣으면 상수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리전 1에서의 A 값하고, 그쵸? 리전 1에서의 A 값하고 리전 2에서의 그러니까 리전 1이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한 주기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주기일 거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넣어주는 거를 단순화하려고 그래요. A 넣어주는 거, A 플러스 A 플러스 B 넣어주는 것보다 하나만 넣어주는 게 쉬운 거니까 U1에다가 A를 넣어준 값은 U2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어준 값하고 이제 같아야 된다. 컨티뉴어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식이 하나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이 영역에서도 어, 그, 미분값이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그러니까
undefined coefficient가 A, B, C, D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 이제 4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잘 하면은 이제 A, B, C, D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A, B, C, D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EK 다이어그램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식은 그 위의 경계 조건을 E가 그 V0보다 클 때랑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배리어 V0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베타가 이제 헛수가 되고 실수 부분을 감마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서 이제 식을 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위식에서 요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학생은 이게 어렵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셔도 이 물리전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 보면 여기에 K가 있죠. 그렇죠? 요 K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E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다? 여기에서 E와 K의 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이 경계 조건으로부터.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 경계 조건을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V0보다 클 때랑 E가 V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식을 유도를 했었었죠. 그런데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사실은 얘는 이제 베리어로 보이지 않죠. 그냥 파장만 좀 길게 해주, 에너지 값만 좀 감소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라는 걸 챕터 2장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E가 V0보다 작을 때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때는 이제 베타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I 곱하기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앞에 경계 조건 중에서 E가 V0보다 작을 때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 B가 0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그 포텐셜 베리어가 그 무한대가 되거나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조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극한값을 취해주게 되면 이 값들이 나오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앞에 요 개수 부분을 P'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식은 이렇게 그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습 목표였던 그러니까 E와 K의 관계를 우리가 그 유도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파이널식에서 살펴보면 요 K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죠. A는 뭐예요? A는 결정에 의해서 결정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주기성이 얼마나 A 플러스 B가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가 이제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 A는 사실은 주기를 의미를 할 거예요. 그 원자의 배열 주기를 의미를 할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식으로부터 그 알파는 2에 관한 함수 2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K와 2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 그 관계를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앞에서 유도했던 식이었던 거고요. P'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맞게 한 거냐? 자, 그러면 근사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포텐셜 베리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 V0가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V0를 0이라고 놓은다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0이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그 모든 영역에서 포텐셜이 0이 되는 프리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프리스페이스에서 EK가 어떤 관계를 가졌어요? 뭐 프리스페이스에서 EK는 2분의 1 EM H바 제곱분의
그 K제곱 이런 형태를 가졌었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분사시키면. 그래서 그 P'에 V0가 있으니까 이 V0를 놓고 보면 V0 이퀄 0을 집어넣고 보면 P'은 0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요 텀만 나올 거니까 이게 될 거고, 알파는 K가 될 거고, 알파 제곱은 H 제곱분의 2m이랑 같았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 K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유도했던 2는 2n분의 h바 제곱 k제곱, 그러니까 이게 2k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x축을 k라고 하고 y축을 2라고 하면 이런 그 2차 그 2차식 형태의, 그러니까 포물선 형태의 2k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썸션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식이 어떻다? 유용한 식이다라는 거를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화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이제 프리스페이스에서 일렉트론도 과연 이 식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식이 보다 제너럴하고 정확하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괜찮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정도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라는 확신을 했으니까 고체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체로 들어가서 이거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주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예요. 결정들이 그 규칙적으로 존재를 해야만,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가져야만 그 크로니크 페니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싱글 크리스탈 레틱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EK 관계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경계 조건에서 나왔던 식이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K 값과 알파 값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식이.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어떤 fx, 예를 들어서 gx 이퀄 0을 만족하는 x를 구할 때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있냐면 y1은 fx, 그 다음에 y2는 gx, 이렇게 해서 각각 fx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고 gx를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gx, 이건 fx고 요거는 마이너스 gx다. 그러면 요 그 fx가 마이너스 gx가 되는 요 x가 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식에서. 그러니까 fx와 마이너스 gx를 그려놓고 우리가 요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식을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눠서 요렇게 놓고, 그다음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눠서 요렇게 놓고, 그래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피컬 메소드를 적용을 한 거예요.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코사인 kx를 구해서 두 개의 교점을 지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목표는 뭐다? 2k 관계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봤더니 이 코사인 kx는 맥시멈과 미니멈 값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요거를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은 그 알파 곱하기 a분의 사인 알파 a를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그 알파 a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두 개를 이제 그 더한 것이 요 f 함수가 됩니다. 요 f 함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더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더니만 이 알파 fa라는 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그래프를 갖더라. 함수값을 갖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코사인 KA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 코사인 KA는 항상 함수값이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매칭이 되는 그
알파 A 값은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영역만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만족하는 요 파란색 요 범위, 그렇죠? 파란색 요 범위의 알파 A가 바로 그 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범위에 이제 해를, 이제 요 범위가 바로 해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이 알파 A는 컨티뉴어스 하다 안 하다. 컨티뉴어스 하지 않겠다. 해가 될 수 있는 알파 A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f라는 함수 값이 1이 될 때 코사인 ka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ka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ka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쵸? 여기 또 파이 a가 되고,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고, 이런 것 점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E와 K의 그 값의 좌표들을 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A는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떤 이제 상수가 될 거고, 여기 해당하는 K가 지금 0인 거죠. 그래서 K가 0일 때 요 값을 이렇게 읽어서 요 값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알파 곱하기 a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상수인 거니까 알파 값을 찾을 수 있고, 이 알파 값을 찾으면 이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매칭을 쭉 시켜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바로 피겨 3.9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찾은 게 아니라 요 매핑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해가 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서 그 가능한 좌표들을 쫙 뽑아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EK 다이어그램인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프리스페이스에서 그 하나의 그 입자로 구성이 된 프리스페이스에서 EK 다이어그램이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도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결국 공간에서 요거는 이제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전자의 람다 값은 컨티뉴어스 하다 안 하다. 전자의 람다 값은 모든 K에 대해서 E가 다 그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의 람다 값은 컨티뉴어스하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어떻다?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는 뭐다? 솔리드인 거다. 솔리드. 그리고 그 단결정 상태인 거다. 그리고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이런 그 중간에 포텐셜 배리어가 중간중간에 있는 상황인 거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K 관계를 구해봤더니 사실은 K 값은 컨티뉴어스 해요. 그래서 모든 K는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 에너지 값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절대로 이 고체 내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성과가 됩니다. 고체 물리에. 그러니까 그 이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사실이 밝혀진 거냐면, 이 고체 내에 전자가 존재할 때 이 전자는 웨이브 펑션을 갖게 되는데, 이걸 이제 스테이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스테이트의 K 값은 컨티뉴어스 하지만 임의의 람다 값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의의 람다 값은 다 가능하지만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중간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갭이 존재한다. 이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된 요 값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allowed 에너지 밴드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거는 그 포비든 에너지 그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비든이 지금 군데군데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체 내의 그 전자, 그러니까 뭐 평가에서 자주 묻는 문제가 프리스페이스 내에 있는 전자와 그 고체 내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그 웨이브 펑션에서 뭐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를 기술하시오. 그러면 프리스페이스에서 전자는 임의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갖는 것이 다 가능하지만 고체 내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도 있다. 뭐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 포비든 에너지 밴드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이 포비든 에너지 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요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 이 FA라는 함수값이 1보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1보다 작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면, 그쵸? 컨티뉴어스 하겠죠. 그때는. 예, 상황에 따라서. 어, 그런데, 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겠다? 포비든 에너지 밴드가 존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홈워크로 이그젠플 3.2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P'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어, 그, 요 앞에서 유도했던 이 식을 연습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 이그젠플 3.1을 풀면 조금 식이 덜 낯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숙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챕터 3장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는 수식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EK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았고 이걸 EK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EK 다이어그램을 리듀스드 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마저 살펴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그림이 여기에서 유도가 됐죠. 이 식에서 유도가 됐는데, 지금 코사인 KA는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A, 코사인 KA인 거니까, 코사인 KA 대신에 KA 플러스, EN파이, 요거를 넣어도 함수값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K값도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다? A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값을 넣으나 요거를 A분의 2파이만큼 옮기세요. 그럼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얘를 마이너스 A분의 2파이만큼 옮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K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2파이만큼 옮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2파이만큼 옮기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모든 K 값을 X축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 그릴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Reduced John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K가 A분의 2파이만큼 주기적으로 그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제 K 스페이스에서 쭉 옮겨서 요 영역으로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다 포비든 갭이 아주 보다 이제 뚜렷하게 그쵸?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다루는 연구 논문이라든가 그 책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리듀스드 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EK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그 예제 문제요. 그 홈워크로 꼭 푸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시간 내서 잘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